안녕하십니까. 삼명통의 해독 7권 논여명 175페이지에 상관에 관한 의미심장한 내용들이 있어 이번 시간에는 이 상관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성이 득지하면 남편성이 득지하면 아들이 많지만 자매가 교가하면 돌이 없고 왕한 재성을 다시 만나면 아이가 길하고 상관을 상견하면 점의 내용과 같다. 남편성이 생지, 왕지, 걸록지를 좌하면은 아들이 많다. 또 자매라 하는 것은 비견급제를 이야기한 거죠. 비견급제가 있으면은 더해져서 교류하면은 돌이 없다. 무엇이? 자식이 없다. 그러나 다시 왕한 재성을 만나면 아이가 길하고 상관을 상견하면 상관이 관성을 만나면은 좋지 않다. 그 말입니다. 부인의 명에서는 남편성이 주체가 된다. 여자 사주에서는 남편성이 주체가 된다. 남편성이 관성이죠. 남자 사주에도 관성이 주체가 되죠. 남자 사주에서는 관성이 관직이나 조직체가 되죠. 회사 같은 것이 되는 거죠. 이러한 맥락에서 여자 사주에도 관성이 결과적으로 주체가 된다는 말입니다. 부성이 덕시하면 반드시 자식이 많고 남편성이 씨를 얻으면 월지에서 생왕고, 걸록지, 왕지, 묘거지 등을 보면은 자식이 많다. 만약 비견이 분탈하면 도리어 외롭고 아들이 없다. 비견급제가 많으면은 외롭고 아들도 없다. 비견급제도 자식과 관계가 있는 거죠. 비견급제는 기본적으로 외로운 것입니다. 혼자 하는 것. 혼자 하는 특성에서 아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혼자 하니까 외롭게 되는 거죠. 비견급이 많으면은 상대적으로 남편성은 약하게 되겠죠. 그래서 재성이 생하면은 좋다고 한 것이다. 왕한 재성을 만나면 아이가 길하다. 재성이 생하면 좋다. 재관의 기세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생이라 하는 것을 기세로 봐야 하는 거지. 재성이 관성을 생해서 관성이 영향이 정한다 이렇게 보면은 안 됩니다. 튼튼한 재성이 튼튼한 관성을 봤을 경우에는 생이 됨으로 인해서 즉 기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완성수인 3이 되는 거죠. 재생관, 관인상생, 식상생재 이러한 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관성이 왕하고 재성이 약하면은 재생관이 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관성이 약하고 재성이 강왕해도 역시 재생관이 안 됩니다. 다시 상관을 보면 처음에 논한 것과 같다. 한계의 남편성에 비견급제가 많고 상관이 세운이나 대운에서 지나가면 문득 어렵게 된다. 비견급제가 많은데 세운이나 대운에서 상관성이 지지에서 강하게 들어오면 문득 어렵게 된다. 대운이나 세운에서 들어올 때만 어렵게 되니까 문득이라고 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설령 남편이 있다 하더라도 손상되니 찬 이불에 홀로 침상을 어찌하겠는가. 상관과 자매 즉 비견급제가 왕성하면은 비견급이 식상성으로 흐르는 기세가 성립되죠. 상관도 왕하고 비견급제도 왕하면은 비견급이 상관성으로 흐르는 기세가 성립되어서 상관이 더 발광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천방지축, 세상을 하찮게 보는, 남편을 하찮게 보는 그런 특성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관성은 오직 한 개만 있으면 비견급이 분탈하는 것이 두렵다. 비견급이 많은데 관성이 약하면은 분탈한다는 것입니다. 비견급이 많은데 관성도 많으면은 나누어서 가지겠죠. 나누어 주면 또한 되겠죠. 하물며 세운과 운에서 다시 상관을 만나면 반드시 남편이 해침을 당한다. 사주에 비견급이 강하고 상관도 강한데 다시 세운이나 대운에서 상관성의 지지가 들어오면은 남편의 해침이 있게 되는 징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만약 상관격이라면 사주에서 관성을 보지 않았다면 해롭지 않다. 상관격인데 관성을 보지 않으면 해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상관상진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건은 대운이나 세운에서 징조가 들어올 때 발생합니다. 관성이 대운이나 세운에서 들어올 때 상관
상관, 경관이 일어나서 해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주에 상관이 강한 상관격이 되었을 경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행운에서 관을 만나면 전투하여 원수가 되어 남편을 극한다. 격에 상관을 사용한다 하여도 두 개는 두렵다. 상관격이 되었는데 또 다른 곳에 다른 지지에 상관이 있으면 두렵다. 도리어 나쁜 작용이 일어나는 것으로 여기면 될 듯 합니다. 다음에 또 보면은 만약 식신이 왕한격을 만나면 관성의 재성이 더해져야 한다. 식신격이 성격이 되어서 왕성한 그런 사주 최상이 되었다면 관성을 만났는데 다시 재성이 더해져야지만 관성에 해침이 있는 관성이 해침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세의 흐름이 식상에서 재성으로 재성에서 다시 관성으로 흐르기 때문에 상관, 견관에 관한 징조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될 듯 합니다. 재성이 왕한 곳은 관성을 생하여 관성이 왕하게 된다. 재관의 기세에 관해서 앞에서도 설명 많이 했죠. 두 개의 기세가 성립되어서 각 작용이 있는 것을 관성이 왕하다고 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성이 관성을 생해서 관성에 힘이 생기고 재성에 힘이 빠져서 이러한 것이 아니고 1수 플러스 2수가 되어서 3수가 성립되는 이러한 형상입니다. 음과 양이 만나서 사람의 또는 물질의 몸체가 형성되는 그러한 경우를 말한 것입니다. 식신이 없고 재성이 없으면 인성이 좋다. 식상생재가 되지 않고 인성이 있을 경우에 인성이 왕하고 관성이 역시 왕한 경우 이러한 경우는 관인상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관성이 인성으로 흐르는 기세가 되어서 좋다는 것입니다. 식상생재의 기세가 아니고 관인상생의 기세라는 것입니다. 식상생재는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것이고 관인상생은 관청 또는 대기업에 종사해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직업적인 특성도 다르게 됩니다. 상관이 덕시한 자는 해롭지 않다. 재성이 있고 상관이 덕시하면 상관이 재성으로 흐르는 즉 상관생재하는 기세가 성립되기 때문에 해롭지 않는 것입니다. 단지 왕하다면 인성을 사용하여 깨어야 한다. 상관이 너무 강하면 역시 좋지 않죠. 이러할 때는 인성이 왕하게 있어서 충분하게 상관을 제어하면 좋게 됩니다. 이러한 특성은 결과론적으로 오행이 다 건강하게 지지의 뿌리를 내리면 좋다는 것과 일맥상통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식신을 사용하면 덕시했을 경우 더욱 뛰어나다. 당연하죠. 식신생재를 하자면 식신에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인성을 보는 것은 좋은데 다만 인성이 많은 것은 좋지 않다. 상관이 많은 것도 좋지 않고 인성이 많은 것도 좋지 않다. 결과적으로 두루 건강하게 된 사주가 좋다는 말이죠. 사주를 보면은 개미, 을묘, 경자, 경진이 되는데 경금일간의 자기 자리인 일지에 자수 상관성이 있어요. 그리고 월주에 을묘로서 재성이 강왕하죠. 그리고 연지에 진토가 있어요. 자진합을 해서 식상성이 강하죠. 그리고 식상성이 연간에 투출되어 있어서 식상생재가 아주 잘 이루어진 사주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또 묘목과 미토가 묘미, 사막국, 반합목국을 이루었어요. 목국이 되었죠. 재성이 강한데 천간에 계수가 있어요. 식상생재가 아주 잘 이루어진 사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잠이 천해가 있고 진토는 반한이 되죠. 묘목은 현침살이 되고 경지는 개강살 이렇게 이루어진 사주가 되는데 상관이 재성을 사용하는 사주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보편적인 현대에서 격국을 논할 때는 월을 가지고 논하죠. 월지에 묘목, 정제가 있고 을목이 투출되었어요. 을목은 정제가 되죠. 그래서 정제격이 되는데 식상성이 자진합을 했고 연간에 개수가 즉 상관성이 투출되어 있어서 식상생재의 형상이 아주 잘 이루어진 사주라고 하겠습니다. 그러하니 귀한 남편의 시집갔고 봉을 받았다. 한 명의 아들을 보았다. 이 사주의 남편성은
미중어 정화가 있죠. 식상성은 강왕하죠. 미중에 있어서 정화가 보호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고 상관, 견관이 되지 않는 사주의 원국이죠. 비록 관성이 들어온다 하여도 비경급이 강하지 않죠. 약하죠. 거의 식상생지에 종하는 종격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죠. 앞에 설명한 내용에 비경과 급제에 관한 내용이 있었죠. 비경급제가 교가하면 교류하여 강하게 더해지면은 좋지 않다. 남편을 급탈해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였는데 이 사주에 비경급이 천간에만 있고 지지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허약한 거죠. 그래서 비경급제가 약한데 식상생제가 되었어도 좋은 남편은 능력 있는 남편을 얻은 경우라고 하겠습니다.